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장이 그 탄핵에서 8대0으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면서 첫 일성이 돈봉투 사건을 제대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거 명태균 사건도 내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사건이야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없는 죄는 없다고요. 있는 죄는 있다는 게 이게 검찰 아닙니까? 빨리 오세훈 시장이나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명태균 사건은 이게 실체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돈봉투 사건을 이게 첫 언급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돈봉투 의원들을 소환을 앞두고 그때 이 반부패 2부장 최재훈 부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4차장 조상원 4차장 그 다음에 이창수 이렇게 3명을 돈봉투 라인을 이렇게 탄핵한 거거든요. 실제는 이게 김건희 여사 그런 핑계고 돈봉투 사건이 11명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민주당에. 이것 때문에 탄핵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저는 기소가 임박했다 봐요. 이미 6, 7번 소환 요구했습니다. 6, 7번.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굳이 소환 요구가 기소하면 됩니다. 이제 기소가 저는 임박했다 봅니다. 이창수 검사장 굳이 소환할 필요 뭐 있어? 6, 7번 안 오는데 바로 이게 기소하면 됩니다. 기소가 임박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냐? 지금 6, 7번 안 놓은 놈들 있잖아요. 안 놓은 놈들. 요걸 이게 먼저 기소하고 그 다음에 또 남아 10명이 또 있거든요. 여기 1단계, 2단계 10명, 10명, 20명이잖아요. 수사가 동시에 아마 다 거의 기소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안 놓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도 수사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안 놓은 놈 불러보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옛날에. 지금 기소가 임박했으니까. 김영호는 잘 아시죠? 서대문의 김상현이 아들 있잖아. 김영호. 그 다음에 안양의 민병덕. 덕덕자 할 때 민병덕. 안양의 민병덕. 그 다음에 박성준. 이자가 흉악한 자입니다. 박성준. 성동구의 국회의원인데 이자가요.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박찬대보다 더 강성이다. 우리 가장 목소리 높인 강성 앵커 출신이에요. JTBC. JTBC가 망하기 직전이잖아. 중국 돈이 한 1,000억 들어왔다는 말이 있거든. 망하기 직전이야. JTBC가. 박성준, 이룰성, 이자가 심각한 원내 수석. 반드시 잡아야 돼. 박성준. 그 다음에 백혜련, 검사 출신 알죠? 백혜련. 그 다음에 전용기는 옛날 독도쇼 한 놈인데 동탄에 이자도 청년들한테 좀 인기 있어요. 요 핵심 중에 핵심들이야. 이걸 돈봉투로 기소하면 완전히 민주당의 주력들이 무너지는 거야. 전용기, 백혜련, 그 다음에 박성준이 중요하거든.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 박성준, 그 다음에 민병덕, 김영호,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황운하도 있잖아. 요 놈이 어떻게 송철호 사건으로 2심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게 판결이 나와가지고 2심에서 무죄 넣었지만 대법원은 저는 파기될 거로 보는데 하여튼 이 돈봉투로 난리대. 황운하. 이렇게 1차 소환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또 이게 돈 받아서 같이 아마 소환 기소되지 않을까. 똑같이 돈 받은 게. 또 누가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까지 했잖아. 한준호. 그 다음에 김성원 법사위 간사도 했죠. 옛날에. 지금 바뀌었지만 김성원. 야, 이자도 판사 출신 그래. 수원에. 김성원. 그 다음에 의학원 박정. 파주 박정. 그 다음에 안호영. 이놈이 김문수 노동위원장이고 해가 계속 김문수 노동부 장관 괴롭힌 안호영 아닙니까? 한준호, 김성원. 그 다음에 박정, 안호영. 이거면 어떻게 벌써 10명이다. 10명이다. 그 다음에 그럼 왜 11명이냐? 바로 이미 재판 중인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놈이 누구다? 허종식입니다. 허종식이는 배지를 다른 거야. 허종식이가 가장 키맨이야. 이 판결을 보면 다 알거든. 허종식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넣어버렸잖아. 허종식이가요. 허종식이 1심에서 이것 때문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집행유예가 넘어가기 배지가 다르나잖아. 배지가 다르나잖아요.
허종식이가 지금 항소심에 가 있거든요. 어디가 있냐? 지금 허종식이가 1심에서 이제 그 징역 아마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받았을 겁니다. 실제 허종식이가 그리고 이게 그 지금 항소심에 가 있더라고. 아직 허종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버린 요게 딱 리트머스 시험지야. 허종식이하고 이게 300만 방이 똑같기 때문에 윤관석이나 이승만이는 조금 이게 형량이 달라 더 높아. 왜? 막 돈을 받은 것도 있고 뿌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똑같은 게 허종식이라고 보면 돼. 허종식은 국회의원이잖아, 인천에. 허종식이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300만 원의 추징금까지 됐다. 추징. 제명이 뭐다? 정당법이야. 정당법. 근데 허종식이가 지금 재판에 어디가 있다? 항소심에 고등법원이 형사 2부 설범식 항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부에 뭐가 있다? 허종식, 그 다음에 윤관석. 윤관석에는 여러 죄가 있지. 돈 받은 것도 있고 뿌린 것도 있고 많으니까 윤관석. 그 다음에 이거 임종성이라고 얘는 공천 못 받아서 7인의 멤버 임종성. 그러니까 임종성, 윤관석, 허종식 3명은 고법의 형사 2부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여기서 이제 기각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승만이는 또 다른 데 갔더라고. 이승만이 있잖아요. 이자는 돈을 1,000만 원 자기가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돈을 1,000만 원 자기가 주기도 하고 송영길 측에 나도 봉투 하나 가져갈게. 또 300만 원 받아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게 2개거든요. 이승만이는. 그래서 형량이 좀 더 높아요. 이승만이는 이게 어디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부에 혼자 가 있어. 쪼개진 것 같아. 서울고법 7부에 가 있다고. 서울고법 7부에 이승만 이자가 가 있죠. 이자는요. 이자는 그 1심에서 이제 조금 더 받았지. 왜 1,000만 원을 자기에게 갖다 준 것도 있고 또 이게 받은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집행유예 받았지. 이승만이가. 이게 중요해요. 요것도 이게 가 있다고. 근데 이승만이는 지금 정인이 2명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와, 이런 거 처음 봤네. 이승만이 사건은요. 이승만의 사건은 이제 이정근이라고 우리 제일 먼저 폭로했던 녹취 몇만 개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여자. 이정근이죠. 이 사람이 확정돼 있잖아. 여기에 녹취록이 수만 개 녹아부터 문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송영길이 보고 오빠 하면서 서초에 많이 놓았던 이정근 기억나시죠? 이정근 핸드폰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정근을 다시 정인 부르고 그 다음에 검사까지 불렀네. 그때 이정근을 수사했던 검사 있잖아요. 검찰청에 이모 검사까지 정인 불러서 과연 이게 이정근이가 자발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냐 아니냐 이걸 이게 심리한다. 그래서 이승만 사건의 정인이 중요한 게 현직 검사가 정인 노는 와 이런 것도 이게 사상 초유입니다. 초유 이렇게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이제 2개가 이승만 사건하고 그다음에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사건이 2부와 7부로 쪼개서 항소심 중에 있다. 1심에서는 전부 다 집행유예 나왔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다? 바로 송영길이가 2년 법정 구속될 때 그때 돈봉투 뿌린 게 무죄 넣어버렸잖아. 이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무죄 넣었냐? 그 허경무 부장판사가 21부의 허경무가 뭐랬냐면 이정근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고 이정근이가 사상의 포기 상태에 강압에 반강압에 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래가 돈봉투 부분이 송영길이가 2년 됐는데 그 지가 돈 받은 거고 돈봉투 뿌린 거게 무죄가 넣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주된 쟁점이 돼가 항소심에도 현직 검사하고 또 이정근을 정인 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재판 결과는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저는 말도 안 되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요. 윤관석이가 대법원까지 확정됐잖아요. 윤관석이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버렸잖아. 징역 2년 실형이. 근데 윤관석의 제명이 정당법 위반입니다. 중요한 게입니다. 정당법 위반. 돈을 받아서 전당대회에 뿌린 것까지가 윤관석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받은 거예요. 뿌린 것까지 유죄가 나온 겁니다. 윤관석이가. 그때 대법원 판결문에 이정근의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있다. 자발적으로 검찰에 이미 제출한 거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거란 말이야. 이걸 허경무 1심의 판사가 증거 능력이 없다니까 대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똑같은 쟁점에 대법원이 우선하지 허경무 1심 재판장이 우선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항소심에서 당연히 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정근의 그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1심에 허경무가 튀는 판결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정근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있으면 다 유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죄가. 그러면 이제 형량만 1심처럼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된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게 다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나머지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1명의 배지가 달아난다. 11명의 배지가 달아나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이미 나 있거든. 윤관석 사건에 대법원에서 이미 이정근의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있다. 따라서 윤관석이 징역 2년 받았다고. 그 판결문에 20명 돈 봉투 받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나온다고. 저는 대법원 판결만 따르면 전부 이거 증거 능력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 다만 이거 형량이 벌금으로 바뀌면 이게 배지는 유지되는데 1심에서는 이게 그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따라서 2심에서 만에 하나게 이거 2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대법원은 이제 볼 거 없거든요. 대법원은 형량을 안 정하기 때문에 2심이 마지막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첫 복귀 일성이 돈봉투 사건 챙겨보겠다 했잖아. 최재형 부장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빨리 신속하게 돈봉투 남아있는 10명 허종식을 제외한 남아있는 10명을 신속 기소하라. 기소하라 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사건들이 막 항소심이 2개 쪼개지고 송영길에는 따르게 또 일부 무죄가 되고 막 이게 복잡하죠.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딱딱 사건별로 엑셀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윤관석이 대법원까지 이걸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다.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법률TV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항소심 결과를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창수 검사장이 빨리 지금 곧 아마 기소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